succeed. Yet why am I? 안녕하세요, 오라클입니다. 보통 유혹이라는 표현은 성적인 목적으로 이성을 꼬드기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남자의 성적 자극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쓰이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유혹이라면 사실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만약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비호감만 아니라면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러면, 진짜 멍청한 남자가 아니라면 정광석화의 속도로 금세 그 여자의 의도를 알아차리겠죠. 그런데 이 방법은 너무 노골적이고 속들여다 보이는 말이기 때문에 보통은 술 한 잔 걸쳐야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코맹맹이 소리로 아양을 떨면서 스킨십을 한다던가, 좀 진부하지만은 눈을 개슴츠레 뜨면서 살짝 흐느적대는 것도 여전히 먹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눈치 없는 남자한테 걸리면은 아니 어디 불편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제 연식이 대충 나오는 얘기지만 옛날 샤론 스톤처럼 각선미나 골반 라인을 부각시켜서 남자들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그냥 방법일 뿐인 거지, 막상 실무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색스러운 이론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골적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은 내 가치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없는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에는 시청자 코너인데요.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불륜남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를 미치게 하는 유혹 첫 번째는 향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후각이 발달된 쪽은 남성보다는 여성이지만, 남자들이 유독 여자의 향기에 집착하는 것은 여성스러움을 진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여성들도 은은하게 풍기는 남자의 향기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지만은, 남자는 그 여성의 감미로운 향기를 맡게 되면은 곤히 자고 있었던 성관까지 자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자의 향수 냄새, 샴푸 냄새나 비누 냄새, 또 화장품 냄새 같은 걸 맡았을 때는 제일 먼저 그 여성의 청결함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은 아이 같은 부드러움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남자들한테는 느낄 수 없는 여성적인 향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느낌들은 후각세포를 자극하면서 곧바로 샤워 입구로 침실로 연결되는 상상으로 성감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물론 지나가는 모든 여성들의 향을 느낄 때마다 뻘떡뻘떡 쓴다면은 그건 정상이 아니겠지만은,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이 그렇다면은 훨씬 더 성적인 자극을 받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또 향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르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약간 찝찝우리한 얘기지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내가 정말 좋아하거나 아니면 속궁합이 맞아떨어지면 그 여성의 모든 체취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특정 부위의 체취까지도요. 물론 여성들 중에도 내 남자의 모든 체취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여성들도 있지만, 남자들은 특히 더 여성의 특정 부위에서 느껴지는 향에 더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남자의 성적 취향에 따라서 그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죠. 아무튼 특정 부위에서 발산되는 향으로 그 여성에 대한 성적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요. 후각 정보라는 것은 상대 냄새를 통해서 그 상대에 대한 정서적 느낌과 기억 같은 것들이 좋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나쁘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여자를 아주 사랑할 때는 아무리 지독한 체취라고 해도 그 냄새는 상당히 매력적인 냄새로 인식하게 되고, 반대로 그 여자가 싫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냄새도 아주 악취로 느껴질 때가 있죠. 부부 사이에도 상대가 싫어질 때는 가장 빨리 변하는 것이 그 상대의 체취의 좋고 나쁨이죠. 냄새 자체는 그대로지만 코에 들어온 냄새의 해석은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내 여자에게서 풍겨나오는 어떤 체취도 감미로울 수가 있는데요. 세계 최악의 악취 음식인 스웨덴의 바르덴 청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수구 냄새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의 취두부나 한국의 홍어 아니면은 청국장 다리는 냄새는 냄새만 놓고 본다면은 못 먹을 음식 같지만은, 일단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냄새만 솔솔 풍겨도 아주 침을 질질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 사람이나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냄새로 즉시 그 음식을 연상하게 돼서 식욕을 더 자극하게 되는데요. 성욕도 마찬가지여서 여자의 체취로 성관계가 연상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성분들의 체취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향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그 체취는 은은한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주 약한 냄새가 나는 인도이라는 물질과 또 지독한 소변 냄새가 풍기는 사양은 최고급 향수를 만드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성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이 좋은 향으로 변하려면 농도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특정 부의 향은 여성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향이 아니고 양 조절만 되면은 아주 매혹적인 향으로 변하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느낄 수 있는 정보를 말씀드렸으니까요. 거부감 없이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건 처음 여자를 본 순간은 시각으로 인식하지만 강한 기억은 그 사람의 향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체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적 자극은 시각, 청각, 후각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남자인 경우에는 시각적인 자극이 당연히 큰 거고 여성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후각을 통한 자극이 남자보다는 높습니다. 남자들이 그 여성에게 성적 자극을 받는 곳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슴과 허리 그리고 힙이죠. 그 외에도 몇몇의 그 신체 부위가 있지만은 그런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요. 보통은 이 세 곳인데요. 남자를 유혹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곳은 하체 부분입니다. 펑퍼짐한 바지나 치마는 일단 섹시함하고는 멀어지고 일단 신체적으로 유혹을 생각한다면 타이트함이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의 체형은 가냘픈 분도 있고 풍만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마릴린 먼로나 현재 미국 배우 킴 카다시안 같은 경우는 약간 통통한 체형이지만 힙이 아주 관능적이죠. 특히 킴 카다시안은 외국인 치고는 작은 160도 안 되는 키지만 신체 비율이 아주 좋고 특히 힙이 풍만한데요. 남자들이 아주 환장을 한대죠. 하지만 미국 패션 모델인 케이트 모스는 아주 가냘프고 마른 체형인데도 그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줄을 섰다니까 엉덩이가 크고 작은 것은 남자 개개인의 미적 기준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아나운서 이금희 씨 같은 스타일을 완전 땡겨하는 남자가 있을 것이고 가수였던 강수지 씨 같은 스타일을 매력적으로 보는 남자들이 있듯이 체형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체형을 좀 더 관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건 그 여성이 주로 입고 있는 의상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자기 신체에서 그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제공하죠. 그리고 남자를 좀 더 스무스하게 유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혹 방법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관능미인데요. 이걸 표현하는데 거의 절대적인 것은 그 여성이 입고 있는 섹시한 의상입니다. 세 번째는 소유욕과 지배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성욕을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의 영향 때문이죠. 만약 남자가 성욕이 없거나 주로 들었다면 그것은 테스토스테론의 양과 비례해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성욕이라는 게 남성 호르몬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심리적으로 어떤 여성을 봤을 때 내 걸로 만들고 싶다는 소유욕과 지배욕구가 강해지게 되면은 그때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으니까 무조건 하고 싶다기보다는 내 여자를 만들고 싶다는 충동이 테스토스테론을 활성화시키고 그 영향으로 더 크게 성적인 욕구가 폭발한다는 거죠. 그건 원래 남자가 아주 싫어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아무리 옷을 벗고 유혹을 해도 한숨만 나올 뿐이지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호감 있는 여자가 약간의 유혹만 해도 남자들의 심장은 벌렁거립니다.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외모적 호감이 우선이겠지만 그 다음은 그 여성의 행동 때문인데요. 극단적인 두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가 아주 여성스럽고 고분고분한 모습에서 지배욕이 생기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여자가 아주 드세고 반항적이지만 그런 여자를 야생마 길들이기 식으로 완전 제압을 꿈꾸는 그런 지배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반대 성향의 여자지만은 남자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지겠죠. 물론 여자한테 지배당하고 싶어하는 남자도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참새처럼 약한 남자들이죠. 이런 남자들은 섹스를 해도 여자한테 묶어달라고 하거나 여자가 강압적으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보통 남자들로서는 참으로 독특한 취향이긴 하지만은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남자의 성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지배욕 나 또 소유욕을 자극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주 약하고 부드러운 여성적인 모습을 보일 때 남자의 지배욕은 스멀스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반전 행동을 했을 때도 지배욕구는 자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남자를 자연스럽게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은 정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성적 관심이 생기는 것의 가장 기본은 여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코너는 시청자 상담인데요. 오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와이프와 사이도 좋고 속궁합도 잘 맞아서 매주 2회 이상 잠자리를 한다는데 결혼 후 25년 동안 쉬지 않고 내연녀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정신세계가 이상한 거죠. 참 궁금하네요. 와이프와 성적 불만족이 있을 때 보통 남자들은 바람을 피운다던데 왜 이럴까요? 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남녀의 성욕 차이는 남성 호르몬의 차이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성분들도 폐경 이후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젊은 날보다 성욕이 더 커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젊은 날에 하던 잠자리하고는 적극성 면에서부터 확 달라지죠. 뭐 크게 창피할 것도 없고 이용하는 거 아주 진하게 하자는 주의로 가게 되는 경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 현상도 에스트로겐의 양이 줄고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 호르몬이 주체할 수 없이 많이 생성되는 체질이나 아니면은 성향적으로 섹스의 행위 자체에 중독이 되어 있는 남자를 우리는 흔히 바람둥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카사노바라고 해도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을 때는 그 여자한테 집중하게 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조금씩 식기 시작하면은 슬슬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다른 여자의 비밀스러운 성적 스타일에 강렬한 호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사실 보통 남자들도 자기 속으로는 열 여자를 마다하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본능적인 욕구라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제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 있으면은 아무리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나도 자제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윤리의식이나 강한 양심의 소리를 저버릴 수 없는 남자들은 한평생 한 여자로 만족하면서 나름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25년 동안이나 주구장창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비정상적인 남자라는 것은 확실하죠. 정상과 비정상은 성적 욕구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여자에 대한 성적 욕구는 사실 보통 남자들도 그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정상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이성에 대한 소유 욕구가 너무 큽니다. 이 세상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라서 다 그 여자가 그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여성에 대한 희소 가치가 별로 없어져서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여자한테만 만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남자들은 내 눈에 들어온 여자만 여자라고 봅니다. 그런 여자가 3명이나 5명이면은 그 모든 여자들이 나름 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존재들을 모두 자기가 갖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남자들은 옛날 삼천궁녀를 거느렸던 의자왕의 정신을 오롯이 이어받아서 현대에 와서도 남성 호르몬의 양이 급격히 줄지 않는 한 이성의 소유 욕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성적 호기심이 너무 큽니다. 여자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는 남자는 성호르몬에 이상이 좀 생긴 남자입니다. 건강한 남자라면 관능적인 여자를 봤을 때 몇 초 후에는 제정신이 돌아오긴 하지만은 순간적으로는 성적 호기심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문제의 남편은 저 여자는 어떤 느낌일까, 아니면은 저 여자 옆에 있는 여자는 또 무슨 느낌일까 하고 상상의 나라를 펴죠. 무슨 느낌은 무슨 느낌이야, 네가 맨날 해왔던 그 느낌이지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은 이런 남자들은 새로운 여성에게 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여자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 주체할 수 없이 넘치는 남자죠. 세 번째는 애정 결핍이 심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에게 담뿍 사랑을 받고 있으면 애정이 결핍됐다 하더라도 그 부족분이 충족돼야 할 텐데 그럼 가치 있는 여성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애정 결핍은 다수인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이기 때문에 특히 많은 수의 여성에게 주목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일종의 병이죠. 어렸을 때 부모의 영향이 큰 증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섹스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건강한 남자라면 섹스는 늘 즐겁고 흥미진진한 행위죠.
하지만 그 즐거움을 한 여자와 맞게 할 수 있다면 대가리 아프게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힘을 뺄 필요는 없는데, 이런 유형의 남자들은 잠자리가 즐거우려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거고, 가장 큰 자극은 상대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행위 자체에서 느껴지는 즐거움보다는 상대가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희열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과 각가지 다른 성향에서 오는 약간씩 다른 쾌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도파민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여자 자체를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바람둥이들은 남자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남자와 노는 것보다 여자와 노는 걸 더 좋아하니까요. 물론 완전 술과 여자에 빠져있는 남봉꾼 정도 되면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름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여자도 열심히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와의 만남에서만 편안함과 포근함을 느끼게 돼서 그 느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가 보통 남자들보다 비정상적으로 오버가 되면은 바람둥이가 되는 겁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남자는 일단 바람둥이 대중소에서 최소 중급 이상은 되는 것 같고, 일단 25년 동안 힘차게 달려오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 힘이 쇠할 때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게 있죠. 왜 아내한테 성적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또 고지랄을 하느냐라는 질문은 그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연애가 힘드신 분들은 저를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소정의 상담료는 있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잘합니다.